11장 퀴디치. 11월에 접어들자 날이 매우 추워졌다. 학교 주변의 산은 잿빛으로 얼어붙었고 호수는 차갑게 식은 강철 같았다. 매일 아침 교정은 서리로 뒤덮였다. 위층 창문에서 내다보면 해그리드가 긴 두더지 가죽 코트와 토끼털 장갑, 커다란 비버 가죽 부츠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퀴디치 경기장에서 빗자루에 낀 서리를 제거하는 모습이 보였다. 퀴디치 시즌이 시작됐다. 토요일이면 해리는 몇 주간의 훈련 끝에 마침내 첫 시합을 치를 것이다. 그리핀도르 대 슬리데린. 이번 시합에서 이기면 그리핀도르는 기숙사 챔피언십에서 2위로 올라서게 된다. 우드가 비밀 병기 해리의 존재를 말 그대로 비밀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가 경기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해리가 수색군으로 출전할 거라는 소식이 새어나갔고 해리는 그가 뛰어난 선수일 거라는 말과 그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 매트리스를 들고 경기장을 뛰어다녀야겠다는 말 중 어느 쪽이 더 싫은지 알 수 없었다. 헤르미온느와 친구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그녀가 없었다면 우드가 시키는 막바지 퀴디치 훈련과 그 모든 숙제를 어떻게 병행했을지 몰랐다. 헤르미온느는 해리에게 퀴디치의 역사를 빌려주기도 했는데 읽어보니 꽤 재미있는 책이었다. 해리는 퀴디치에서 반칙을 범하는 방법이 700가지나 있는데 1473년 월드컵에서 단 한 번의 시합 중에 그 모든 반칙이 일어난 적이 있다는 것과 보통 가장 체구가 작고 빠른 선수가 수색군을 맡는다는 것, 퀴디치 경기 중 가장 심각한 부상은 수색군들이 당하는 듯하다는 것, 퀴디치를 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은 드물지만 심판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몇 달 뒤 사하라 사막에서 나타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헤르미온느는 해리와 론이 산트롤에게서 구해준 이래로 규칙 위반에도 한결 관대해졌고 태도도 훨씬 친절해졌다. 해리의 첫 번째 퀴디치 시합 전날 셋은 쉬는 시간에 얼어붙을 듯 추운 교정으로 나갔다. 헤르미온느는 마법으로 잼 병에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밝은 파란색 불을 만들었다. 스네이프가 마당을 가로질러 갔을 때 세 사람은 그 불을 뒤로 하고 서서 온기를 쬐고 있었다. 해리는 스네이프가 다리를 절고 있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해리, 론, 헤르미온느는 불이 보이지 않도록 더 가까이 붙어섰다. 이런 일은 금지됐을 게 뻔했으므로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뭔가 죄책감 어린 표정이 스네이프의 눈길을 끈 모양이었다. 그가 다리를 절며 다가왔다. 불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찌되었든 뭔가 야단칠 구실을 찾는 듯 보였다. 그게 뭐지, 포터? 그것은 퀴디치의 역사였다. 해리는 스네이프에게 책을 보여주었다. 도서관 책을 학교 건물 밖으로 가지고 나와선 안 된다. 스네이프가 말했다. 이리 내놔. 그리핀도르는 5점 감점이다. 방금 만들어낸 규칙일 거야. 스네이프가 다리를 절면서 멀어져 가자 해리가 화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다리는 왜 저래? 모르지. 어쨌든 엄청 아팠으면 좋겠다. 론이 분한 듯 말했다. 그날 저녁 그리핀도르 휴게실은 매우 소란스러웠다. 해리, 론, 헤르미온느는 창가에 함께 자리를 잡았다. 헤르미온느가 해리와 론의 일반 마법 숙제를 봐주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자기 숙제를 베끼게 해주는 법이 없었지만 그녀에게 숙제를 건네주고
한번 읽어달라고 하면 어쨌든 정답을 알 수 있었다. 해리는 초조했다. 내일 경기를 앞두고 긴장된 마음에서 신경을 돌리기 위해 퀴디치의 역사를 돌려받고 싶었다. 왜 스네이프를 두려워해야 하지? 해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스네이프한테 가서 책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나라면 안 그럴 거야. 론과 헤르미온느가 동시에 말했다. 하지만 해리는 다른 교수들이 듣고 있다면 아무리 스네이프라도 거절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해리는 교무실로 내려가 문을 두드렸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이번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혹시 스네이프가 책을 저 안에 놔두지 않았을까? 한번 살펴볼 가치는 있었다. 해리는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안에는 스네이프와 필치 둘뿐이었다. 스네이프는 로브를 무릎 위로 들어 올린 채였다. 한쪽 다리가 피투성이의 엉망진창이었다. 필치가 스네이프에게 붕대를 건네고 있었다. 빌어먹을. 스네이프가 말했다. 어떻게 머리 3개에서 동시에 눈을 떼지 말라는 거지? 해리는 조용히 문을 닫으려 했지만 포터! 황급히 로브자락을 내려 다리를 가리는 스네이프의 얼굴이 분노로 잔뜩 뒤틀렸다. 해리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냥 책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나가! 나가! 스네이프가 그리핀도르의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깎기 전에 해리는 얼른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는 전속력으로 달려 위층으로 올라갔다. 책 받았어? 해리가 창가 자리로 돌아오자 론이 물었다. 왜 그래? 해리는 목소리를 낮추고 자기가 본 광경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해리가 가쁜 숨을 내쉬며 말을 마쳤다. 할로윈 날 스네이프는 그 머리색에 달린 개를 지나가려고 했어. 우리가 스네이프를 봤을 때 바로 거기로 가고 있었던 거야. 뭔지는 몰라도 그 개가 지키고 있는 걸 노리고 내 빗자루를 걸고 말하는데 트롤을 들여보낸 것도 스네이프일 거야. 사람들 시선을 돌리려 한 거라고. 헤르미온느가 눈을 크게 떴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스네이프 교수님이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지만 덤블도어 교수님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훔치려 들진 않을 거야. 나 참, 헤르미온느. 네가 보기에는 교수들이 정부 성자나 뭐 그런 거라도 되는 것 같냐? 론이 쏘아붙였다. 해리 말이 맞아. 스네이프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근데 뭘 노리는 걸까? 그 개가 지키고 있는 게 뭐지? 잠자리에 들어서도 해리의 머릿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윙윙 맴돌고 있었다. 네빌은 큰 소리로 코를 골았지만 해리는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리를 비워보려고 애썼다. 자야 했다. 자야만 한다. 몇 시간 뒤에는 생애 첫 퀴디치 시합에 나가야 한다. 하지만 해리는 자신이 스네이프의 다리를 봤을 때 그가 지었던 표정을 좀처럼 잊을 수 없었다. 꽤 청명하고 추운 아침이 밝았다. 대연회장은 튀긴 소시지의 구수한 냄새며 멋진 퀴디치 시합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제잘거림으로 가득했다.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토스트라도 조금 먹어. 헤르미온느가 달래듯 말했다. 배 안 고프다니까. 끔찍한 기분이었다. 1시간쯤 뒤엔 경기장으로 나가고 있을 것이다. 해리, 너 힘 없으면 안 된다. 쉐이마스 피니건이 말했다.
상대팀한테 가장 많이 견제당하는 건 언제나 수색꾼이거든. 고마워, 셰이머스. 셰이머스가 소시지 위에 케첩을 잔뜩 뿌리는 걸 바라보며 해리가 말했다. 11시쯤에는 학교 전체가 퀴디치 경기장 관중석에 나가 있는 것 같았다. 수많은 학생이 쌍안경을 들고 있었다. 좌석이 공중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곳에서도 때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기 어려웠던 것이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네빌과 셰이머스 그리고 축구팀 웨스트햄의 광팬인 딘과 함께 맨 윗줄에 앉았다. 그들은 해리를 놀래주려고 스케버스가 망쳐놓은 이불 하나로 커다란 현수막을 만들었다. 현수막에는 포터가 최고야 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그림을 잘 그리는 딘이 그 밑에 커다란 그리핀도르 사자를 그려놓았다. 거기에 헤르미온느가 까다롭지만 귀여운 마법을 걸어 글자와 그림이 서로 다른 색깔로 번쩍이게 만들었다. 한편 해리와 다른 선수들은 탈의실에서 진홍색 퀴디치 로브로 갈아입고 있었다. 슬리데린은 초록색 로브를 입고 경기를 할 예정이었다. 우드가 헛기침을 하며 선수들을 조용히 시켰다. 좋아, 진짜 사나이들. 우드가 말했다. 여자들도 있는데? 추격꾼인 엔젤리나 존슨이 말했다. 여성 여러분도. 우드가 동의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엄청난 기회야. 프레드 위즐리가 말했다.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이라고. 조지가 말했다. 우리는 올리버가 하려는 말을 다 외우고 있어. 프레드가 해리에게 말했다. 작년에도 이 팀에 있었으니까. 조용히 해, 둘 다. 우드가 말했다. 이번 팀은 최근 몇 년간 그리핀도르 대표팀 중 최강이야. 우리가 이길 거다. 난 알아. 우드는 못 이기면 두고 보자는 표정으로 모두에게 눈을 부라렸다. 좋아. 이제 나갈 시간이야. 다들 행운을 빈다. 해리는 프레드와 조지를 따라 탈의실을 나섰다. 무릎이 푹 꺾이는 일만 없기를 바라며 그는 커다란 함성이 들려오는 경기장으로 나갔다. 후치 선생이 심판이었다. 그녀는 경기장 한가운데에 서서 빗자루를 들고 양팀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 선수들, 모두 멋진 페어플레이를 보여주길 바란다. 선수들이 주위에 모여서자 후치 선생이 말했다. 그녀가 슬리데린 주장인 5학년생 마커스 플린트에게 특별히 주의를 주는 듯한 모습이 해리의 눈에 띄었다. 플린트는 꼭 트롤 혈통 같았다. 해리는 포터가 최고야를 번쩍거리며 관중의 머리 위에서 펄럭이는 현수막을 흘끗 보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조금 더 용기가 솟는 것 같았다. 전원, 빗자루에 오른다. 해리는 님부스 2000에 올랐다. 후치 선생이 은색 호루라기를 힘차게 불었다. 15자루의 빗자루가 하늘로 높이 높이 날아올랐다. 경기가 시작됐다. 그리핀도르의 엔젤리나 존스 선수, 곧바로 쿼프를 차지합니다. 굉장한 추격꾼이죠. 존슨 선수, 그리고 꽤 매력적이기도 함. 죄송합니다, 교수님. 위즐리 쌍둥이의 친구인 리 조던이 맥거나글 교수의 삼엄한 감시 아래 경기 중계를 하고 있었다. 존슨 선수, 말 그대로 하늘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얼리샤 스피넛에게 깔끔한 패스. 스피넛은 올리버 우드가 발굴한 좋은 선수입니다. 작년에는 후보였습니다만 다시 존슨이 맞습니다. 안 돼, 슬리데린이 코프를 가져왔어요. 슬리데린 주장 마커스 플린트가 코프를 갖고 날아갑니다.
꼭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는데요.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그리핀도르의 파수꾼 우드가 훌륭한 움직임으로 막아내 그리핀도르가 쿼프를 차지합니다. 그리핀도르의 추격꾼 케이티 벨이 쿼프를 갖고 플린트를 우회해 멋지게 급강하. 경기장 위를 날아가. 아이고, 저거 아프겠는데요. 뒤통수에 블러저를 맞았습니다. 쿼플은 다시 슬리데린이 가져갑니다. 에이드리언 퓨시가 골대 쪽으로 빠르게 나아가다가 또다시 블러저에 가로막히고 맙니다. 프레드인지 조지인지 아무튼 위즐리 쌍둥이 중 하나가 쳐낸 거로군요. 그리핀도르 몰이꾼의 멋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존슨이 다시 쿼프를 차지합니다. 앞이 텅 비었네요. 그대로 갑니다. 엄청난 비행 실력. 빠르게 날아오는 블러저를 피해냅니다. 바로 앞에 골대가. 어서, 지금이 안젤리나. 슬리데린의 파수꾼 블레칠리가 몸을 날려보지만 놓칩니다. 그리핀도르 골! 그리핀도르 학생들의 환호성이 추운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슬리데린 쪽에서는 야유와 신음이 터져나왔다. 옆으로 좀만 비켜봐라. 해그리드! 론과 헤르미온느는 해그리드가 함께 앉을 수 있도록 바짝 붙어 앉았다. 오두막에서 보고 있었지. 해그리드가 목에 걸고 있는 커다란 쌍안경을 툭툭 치며 말했다. 그래도 관중석에서 보는 거랑은 다르니까. 스니치는 아직 안 보이는 모양이지? 네, 론이 말했다. 아직 해리가 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무슨 말썽에 휘말리지는 않았잖아. 그게 중요하지. 해그리드가 쌍안경을 하늘로 들어 올려 작은 점으로 보이는 해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로부터 한참 올라간 곳에서 해리는 경기가 벌어지는 현장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다니며 혹 스니치가 나타날까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해리와 우드가 미리 세워놓은 작전의 일환이었다. 스니치를 발견할 때까지는 멀리 떨어져 있어. 우드는 그렇게 말했다. 네가 활약하기도 전에 공격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 엔젤리나가 득점했을 때 해리는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두어 차례 공중제비를 돌았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스니치를 찾아 주위를 뚫어지게 살피고 있었다. 금빛이 번뜩이는 것을 보기도 했지만 위즐리 쌍둥이 중 하나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에서 반사된 빛이었다. 블러저가 작심한 듯 해리 쪽으로 맹렬히 날아왔다. 꼭 대포알 같았지만 해리는 블러저를 피했고 프레드 위즐리가 와서 그 블러저를 뒤쫓았다. 괜찮냐, 해리? 프레드는 블러저를 마커스 플린트 쪽으로 강하게 날려보내면서도 소리칠 여유가 있었다. 슬리데린이 쿼프를 잡았습니다. 리 조던이 중계를 이었다. 슬리데린의 추격꾼 퓨시가 두 개의 블러저와 위즐리 형제, 추격꾼 벨을 피해 속도를 잠깐, 그거 스니치였나요? 에이드리언 퓨시가 어깨 너머를 돌아보고 그의 왼쪽 귀를 스쳐간 금빛 섬광을 찾는데 정신이 팔려 쿼프를 떨어뜨리자 관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해리는 보았다. 엄청나게 밀려오는 흥분 속에서 그는 황금색 빗줄기를 쫓아 급강하했다. 슬리데린의 수색꾼 테런스 힉스도 스니치를 보았다. 그들은 앞서거나 뒤서거니 하며 스니치를 향해 돌진했다. 추격꾼 모두가 자기 역할을 잊어버린 듯 공중에 가만히 떠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해리가 힉스보다 빨랐다. 조그마한 둥근 공이 날개를 퍼덕이며 쏜살같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해리는 속도를 더욱 끌어올렸고 쾅! 아래에서 그리핀도르 학생들의 분노 섞인 함성이 메아리쳤다. 마커스 플린트가 의도적으로 해리를 막아선 바람에 해리의 빗자루가 진로를 벗어난 것이다. 해리는 필사적으로 빗자루를 붙들었다. 반칙! 그리핀도르 학생들이 소리쳤다. 호치 선생이 화난 목소리로 플린트에게 주의를 주고 그리핀도르의 골대 앞 페널티 슛을 지시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 골든 스니치는 당연히 다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아래 관중석에서는 딘 토마스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심판! 퇴장시켜요! 레드카드! 이건 축구가 아니라니까, 딘. 론이 일깨워 주었다. 퀴디치에서는 선수를 퇴장시킬 수 없어. 레드카드는 또 뭐야? 하지만 해그리드는 딘의 편이었다. 규칙을 바꾸든가 해야지. 플린트 저 녀석. 해리를 공중으로 날려버릴 뻔했잖아. 리 조던은 한쪽 편을 들지 않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명백하고도 역겨운 반칙이 벌어진 가운데 조던, 맥거나걸 교수가 버럭 소리쳤다. 그러니까 뻔뻔스럽고 혐오스러운 반칙. 조던, 경고하는데.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플리트가 그리핀도르 수색꾼을 죽일 뻔했습니다만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암요. 그래서 그리핀도르가 페널티 슛 기회를 얻었고요. 스피넛이 나서서 던집니다. 빗나가지 않습니다. 경기가 계속됩니다. 커플은 여전히 그리핀도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은 해리가 또 한 번 빙빙 돌면서 위험하게 머리 근처를 지나가는 블러저를 피한 직후에 벌어졌다. 갑자기 빗자루가 무서울 정도로 요동쳤다. 아주 짧은 순간 해리는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양손과 양 무릎으로 빗자루를 꽉 붙들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일어났다. 마치 빗자루가 해리를 떨어뜨리려고 기를 쓰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님부스 2000이 갑자기 타고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작정했을 리는 없었다. 해리는 그리핀도르 골대 쪽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애썼다. 우드에게 타임아웃을 요청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다음 순간 해리는 자신이 빗자루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음을 알았다. 방향을 돌릴 수가 없었다. 조종할 수가 없었다. 빗자루가 지그재그로 하늘을 날아다니며 이따금 격렬하게 휙휙 움직이는 바람에 해리는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다. 리 조던이 중계를 이어갔다. 슬리데린의 플린트가 쿼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플린트가 그대로 스피넛을 제칩니다. 배를 제치고 블러저로 얼굴을 세게 얻어맞습니다. 코라도 부러졌으면 좋겠네요. 농담입니다, 교수님. 슬리데린이 득점합니다. 이럴 수가. 슬리데린 학생들이 환호했다. 해리의 빗자루가 보이는 이상한 행동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빗자루는 획 움직이거나 들썩들썩하면서 해리를 경기가 벌어지는 데서 한참 높은 곳으로 천천히 데려가고 있었다. 해리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해그리드가 중얼거렸다. 그는 쌍안경 너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누가 보면 해리가 빗자루를 조종하지 못하게 된 줄 알겠지만 그럴 리가. 갑자기 사람들이 관중석 위에 있는 해리를 가리켰다. 빗자루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해리는 간신히 매달려 있을 뿐이었다.
다음 순간 관중 모두가 숨을 들이켰다. 빗자루가 거칠게 요동치면서 해리가 그 위에서 미끄러진 것이다. 해리는 이제 빗자루에 한 손으로만 매달려 있었다. 플린트가 막아섰을 때 뭐가 잘못된 걸까요? 쉐이머스가 속삭였다. 그럴 리가. 해그리드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주 강력한 어둠의 마법이 아니면 빗자루에 영향을 줄 수 없어. 님부스 2000에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학생도 없고. 이 말을 들은 헤르미온느가 해그리드의 쌍안경을 잡아채더니 해리를 올려다보는 대신 미친 듯이 관중석을 살피기 시작했다. 왜 그래? 얼굴이 허옇게 질린 론이 신음했다. 저럴 줄 알았어. 헤르미온느가 헉 하고 숨을 들이켰다. 스네이프야, 봐. 론이 쌍안경을 움켜쥐었다. 스네이프는 맞은편 관중석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는 해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뭔가를 끊임없이 숨죽여 중얼거리고 있었다. 뭔가 하고 있잖아. 빗자루에 저주를 거는 거야.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어떻게 하지? 나한테 맡겨. 헤르미온느는 론이 더 말할 새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론은 쌍안경을 다시 해리에게로 돌렸다. 빗자루가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해리는 더 매달려 있기도 거의 불가능했다. 모든 관중이 자리에서 일어나 겁에 질린 채 지켜보는 가운데 위즐리 쌍둥이가 해리를 자기들의 빗자루로 안전하게 끌어당기려고 했지만 별 소용없었다. 위즐리 형제가 가까이 갈 때마다 빗자루는 더 높은 곳으로 훌쩍 올라갔다. 위즐리 형제는 고도를 낮춰 해리 밑에서 맴돌았다. 해리가 떨어지면 잡아주려는 게 틀림없었다. 마커스 플린트가 쿼프를 낚아채 아무도 보지 않는 와중에 5차례나 득점을 올렸다. 어서 헤르미온느. 론이 간절하게 중얼거렸다. 인파를 뚫고 스네이프가 서 있는 관중석으로 간 헤르미온느는 지금 스네이프가 있는 자리에 뒷줄을 따라 달리고 있었다. 퀴럴 교수에게 부딪혀 그를 앞줄로 넘어뜨리고도 멈춰서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스네이프에게 다다르자 헤르미온느는 쭈그리고 앉아 마법 지팡이를 꺼낸 뒤 신중하게 고른 단어 몇 마디를 속삭였다. 헤르미온느의 지팡이에서 밝은 푸른색 불길이 튀어나가 스네이프의 로브자락에 옮겨 붙었다. 스네이프가 옷에 불이 붙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아마 30초쯤 걸렸을 것이다.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비명 덕분에 헤르미온느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헤르미온느는 스네이프의 로브자락에서 불꽃을 떠내 주머니에 들어있던 작은 병에 옮겨 담으며 재빨리 좌석을 따라 되돌아갔다. 스네이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공중에 있던 해리는 재빨리 다시 빗자루에 올라탈 수 있었다. 네빌, 이제 눈 떠도 돼. 론이 네빌에게 소리쳤다. 네빌은 5분 전부터 해그리드의 외투에 얼굴을 묻고 훌쩍이고 있었다. 관중은 해리가 땅으로 급강하하면서 마치 토악질하려는 것처럼 손으로 입을 막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경기장 바닥에 착지해 납작 엎드렸다. 기침을 했다. 그러자 황금빛 무언가가 그의 손바닥 위에 떨어졌다. 스니치를 잡았어. 해리가 머리 위로 스니치를 흔들며 소리치자
경기는 완전히 혼란 속에서 종료되었다. 저건 잡았다고 볼 수 없어. 거의 삼킬 뻔했잖아. 20분이 지날 때까지 플린트가 그렇게 울부짖었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해리는 어떤 규칙도 어기지 않았고 리 조던은 그때까지도 기꺼이 큰 소리로 경기 결과를 전하고 있었다. 170대 60으로 그리핀도르가 이겼다. 하지만 해리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잠시 후 그는 론, 헤르미온느와 함께 해그리드의 오두막에서 진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스네이프였어. 론이 설명했다. 헤르미온느랑 내가 봤어. 스네이프가 네 빗자루에 저주를 걸고 있었어.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너한테서 눈을 떼지 않더라고. 말도 안 돼. 관중석에 있을 때 바로 옆자리에서 오간 이야기인데도 한마디도 듣지 못한 해그리드가 그렇게 말했다. 스네이프 교수가 왜 그런 짓을 하겠냐. 해리, 론, 헤르미온느는 딱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해리는 진실을 말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스네이프에 대해 뭔가 알아낸 게 있어서 그래요. 해리가 해그리드에게 말했다. 할로윈 날 스네이프는 머리 3개 달린 개를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다 물렸고요. 뭔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스네이프가 그 개가 지키고 있는 물건을 훔치려 한다고 생각해요. 해그리드가 찻주전잔을 떨어뜨렸다. 너희가 복스리를 어떻게 알아? 해그리드가 말했다. 복스리요? 그래. 복스리는 내가 기르는 개야. 작년에 술집에서 만난 그리스 녀석한테서 샀지. 뭘 좀 지켜야 한다길래 덤블도어 교수님께 빌려들었는데. 그래요? 해리가 기대에 차서 물었다. 자, 더 이상은 묻지 마라. 해그리드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건 극비사항이야. 비밀이라고. 하지만 스네이프는 그걸 훔치려고 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해그리드가 다시 말했다. 스네이프는 호그와트의 교수잖아. 그런 짓은 절대 안 한다. 그럼 왜 해리를 죽이려고 한 건데요? 헤르미온느가 소리쳤다. 그날 오후에 있었던 일이 스네이프에 대한 헤르미온느의 생각을 바꿔놓은 게 분명했다. 저주인지 아닌지는 보면 알아요, 해그리드. 책에서 다 읽었다고요. 저주를 걸려면 눈을 계속 맞추고 있어야 해요. 스네이프가 눈 한번 깜빡거리지 않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분명히 말하는데 네가 틀린 거야. 해그리드도 물러서지 않았다. 해리의 빗자루가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는 모르겠다만 스네이프 교수가 학생을 죽이려 들 엽잖냐. 잘 들어라. 셋 다 너희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끼어들고 있는 거야. 위험한 일이다. 개도 있고 그 개가 지키는 물건에 대해서도 잊어버려. 그건 덤블도어 교수님이랑 니콜라 플라멜 사이에. 아하! 해리가 말했다. 그러니까 니콜라 플라멜이라는 사람이랑 관련된 일이라는 거네요. 그쵸? 해그리드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았다.